그날 아침, 지원은 이상하게도 아침밥 냄새 대신 새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마저 가벼운 바람에 실려 흐릿하게 들려왔다. 일어나려는 순간 허리 아래쪽에서 익숙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통증이었고 그만큼 이제는 그저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잠시 눈을 감고 그 통증을 흡수하는 듯한 순간을 보낸 후 천천히 일어났다.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누워있던 자리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이 오래된 침대와 더불어 생활해온 시간이 길어졌고 이제는 그 침대에서 마저도 감정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품을 한 번 하고 나서 일어선 지원은 욕실로 향했다. 아침은 어김없이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오래된 다림질판 위에서 천천히 손끝으로 소금병을 열고 미리 준비해 놓은 쌀을 솥에 넣었다.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며 몸이 쑤시기 시작했다. 예전엔 이 모든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인 태영에게 물어보았겠지만 그가 아직 잠든 것을 보며 그저 고요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지원은 문득 남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예전에 비해 그의 침대에 앉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대화의 시간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런 침묵이 익숙해졌다. 태영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는 일이 그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런 일상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그저 밥 다 됐어 라는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그 말은 더 이상 따뜻하지도 친근하지도 않았다. 그저 일상처럼 흘러가는 말이었다. 밥 다 됐어. 태영이 대답을 하면서도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지원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고 그를 향해 내밀었다. 태영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건 더 이상 대화라 불리기도 어려운 것이었다. 지원은 혼자 남아 식탁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말이 없어진 걸까?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른 질문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녀와 태영 사이에 말이 줄어든 것이 오래되었다. 그는 은행에서 은퇴한 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대부분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이제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드물고 모든 시간은 그저 집에서 흘러갔다. 지원도 그런 그의 변화를 참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늘 그랬듯 이 모든 침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태영도 정년퇴직 후의 삶이 어쩐지 무료한 듯 보였다. 지원은 그가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던 중 은퇴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 일상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그동안 그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던 생활을 하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젠 그런 소리마저 그리운 것은 아닌지 지원은 그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아침 지원은 문득 집 밖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이 어둡고 조용한 집을 잠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공원을 떠올리며 그녀는 산책을 결심했다. 혹시 다시 나가면 뭔가 달라질까 조용한 마음속 질문이었다. 지원은 짧은 산책을 위해 옷을 단정히 입고 밖으로 나섰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작은 공원에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와 함께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원은 갑자기 가슴 한 구석에서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공원 너머로 흩어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때 공원에 설치된 게시판을 지나며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 전단지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은빛 신앙송 모임,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라고. 지원은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신앙송이라니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다. 자신이 교사 시절, 문예반 활동을 하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학생들과 함께 시를 읽고 토론하던 그 시간이 그리웠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 볼까? 지원은 모임을 가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와서 태영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음 주 토요일에 신앙송 모임에 가볼까 해. 태영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 알아서 해. 그 대답은 그다지 감동적이지도 반응적이지도 않았다.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영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걸 다시금 느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원은 다시금 자신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혼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가졌다. 결혼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문득 작은 희망이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원은 신앙송 모임에 가기로 결심한 그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다.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오래된 블라우스와 따뜻한 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이 약간 어색해졌다. 예전 같으면 화장도 잘하지 않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다. 그래, 나도 나를 좀 돌봐야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며 그녀는 집을 나섰다. 날씨는 조금 쌀쌀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을 맞이하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 지원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도 그 공기 속의 변화의 기운을 느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 골목길에서 나오는 아침의 냄새, 모두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한때 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어느새 그런 일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모임이 있는 장소는 단지 몇 정거장 떨어진 작은 문화센터였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가볍게 마음을 가라앉히며 걸을 수 있는 곳이었다. 계단을 오르고 작은 길을 지나며 기분 좋은 떨림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일렁였다.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나가서 누군가와 교류하는 것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다. 가벼운 웃음과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듯했다. 지원은 조금 긴장한 채 조심스레 모임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또 그녀가 들어서자 한 여성 참가자가 친근하게 다가왔다. 처음 오시죠? 저희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처음입니다. 공고를 보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숙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김은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작은 강당에는 의자들이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원은 뒷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런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그때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다. 그 남자는 중년의 남성으로
부드럽고 저음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은빛 신앙송 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기찬입니다. 지원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기억의 불꽃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그가 무대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자 지원은 점차 그가 누구인지 떠올렸다. 기찬의 목소리가 강당 안을 가득 채우면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 시에 빠져들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때의 기찬, 그리고 그와 함께 시를 읽고 토론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마음속에 맴돌았다. 낭송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그때 지원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찬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찬의 얼굴이 놀란 듯 보였다. 그는 오래전 고등학교 때처럼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지원은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고 동시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지원도 일어나려 했지만 그때 기찬이 다가왔다. 정혜영 맞지? 기찬이 물었다. 5강 고등학교 문예반에서 함께 했던 그때의 너 맞지?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지원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 기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너무 고요하게 지내온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하고 싶었다. 좋아요. 지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카페로 향했다. 그들은 골목을 지나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벽면에는 다양한 시집들이 꽂혀 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기찬이 물었다. 그냥 평범하게요. 집에서 살림하고 가끔 산책하고. 지원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기찬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은행에서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신앙송 모임도 여기서 하고 있고. 기찬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지원은 그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도 그런 변화가 필요했을 텐데 기찬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기찬의 따뜻한 말투와 존재감이 그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가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기찬은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차를 마시고 나서 지원은 다시 일어났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기찬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어. 지원 씨? 기찬은 말하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고마워요. 지원은 진심으로 답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며 지원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원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이런 작은 만남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삶의 작은 변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며 그날 밤 지원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이런 작은 만남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찬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눈을 뜨자마자 기찬의 얼굴을 떠올렸다.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그때의 기찬은 여전히 친근했고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은 지원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을 주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이불을 살짝 젖히며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기찬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웃음이 나왔다. 다시 만난 그 사람. 그때 그 모습이 정말 그대로였네. 지원은 욕실로 향하면서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친근한 사람을 기다려왔는지 깨달았다.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녀에게 점점 더 무겁고 고요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원은 자신이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었는지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지원은 오늘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태영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다. 태영이 일어나면 그저 밥 됐어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이 무언의 규칙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태영의 침묵이 익숙해진 것 같았다. 지원은 어제 받은 편지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기찬에게 보낸 그 편지. 그녀는 그것이 그냥 마음속의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고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편지를 쓸 때의 떨림, 그리고 그것을 보내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준비한 아침을 마주하던 중 지원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오늘 기찬에게 다시 연락해도 될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지금이 너무 이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너무 늦게까지 홀로 있었던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그런 감정은 짙은 외로움으로 변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태영은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 있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태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밥 됐어. 그는 그저 조용히 물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대답했다. 태영이 밥을 먹는 동안 지원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기찬에게 연락을 해볼까. 식사를 마친 후 지원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기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돌려주고 싶었다. 기찬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커졌고 그 사람과 함께 시를 읽고 웃으며 지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카페로 향했다. 그렇게 문화센터로 가는 길에 지원은 여전히 그때의 기찬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 감정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모임에서 만났던 기찬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은 모습, 따뜻한 시선. 지원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지원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날 오후, 지원은 다시 문화센터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작은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기찬이 있는 곳으로 향하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비록 태영과의 침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기찬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기찬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다. 그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읽었던 시들에 대해 나누며 기차는 그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도 너의 목소리 기억나.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차는 그 말을 진지하게 했다. 지원은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 말 속에서 오래도록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작은 위로가 그녀에게는 큰 선물이었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누던 그 대화 속에서 지원은 점점 더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찬의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말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마음 한켠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자기만의 방어벽을 세우고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찬의 존재는 그 벽을 무너지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나려 했다. 기찬도 일어섰다. 내일 또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우리 모임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니까요. 많이 오세요. 기찬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오겠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 한편으로 기찬과의 만남을 더 자주 가지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찬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날 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기찬을 다시 만나니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그녀는 그 감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잠을 청했다. 잠들기 전 지원은 천장 너머로 마음속 파문을 되새겼다. 생각했다. 기찬을 다시 만나니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그녀는 그 감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잠을 청했다. 그날 아침, 지원은 알람 소리가 아닌 햇살이 조금 더 밝게 들어오는 창문 틈새로 눈을 떴다. 여느 날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몸짓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어지럽지 않게 머리를 세운 채 창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그 소리들이 오늘따라 더 생기 있게 들렸다. 지원은 오늘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몸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다. 조금은 힘겹게 서서히 일어나야만 했던 것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졌던 작은 통증들이 어쩌면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거지를 하며 지원은 어제 기찬과의 만남을 되새겼다. 그날의 대화, 그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가 던졌던 말들. 무엇보다 기찬이 그녀에게 해줬던 너의 목소리가 정말 좋다는 칭찬이 마음속 깊이 남았다. 그것이 별거 아닌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위로의 말이었다. 그 말 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다시 한번 만나는 기분이었다. 기찬의 목소리와 그 따뜻한 손길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집안일을 마친 후 지원은 오래된 송어울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자신을 비춰보았다.
희미하게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그녀는 문득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기찬에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다시 나가야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찬이 운영하는 카페로 가기 전 지원은 잠시 동네를 돌아다녔다. 차분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의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동안의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잠자고 있던 그녀의 감정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그녀를 맞이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오셨어요. 지원 씨?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지원은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늘 그렇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왔다. 네, 오늘은 그동안 읽어보고 싶었던 시가 있어요. 지원은 조용히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기찬도 편안하게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잠시 나누었고, 지원은 자신이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는지를 다시 되돌아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지원은 기찬에게 그동안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태영과의 갈등, 외로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말로 나왔다. 기찬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지원 씨. 사람은 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지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기찬의 따뜻한 눈빛에 힘이 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기찬은 단순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원은 조금 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원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다. 맞아.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를 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필요했던 거였구나. 기찬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찾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갔다. 그리고 그 순간 기찬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원 씨,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저와 함께 다음 주에 함께 시를 한번 읽어보지 않으실래요? 같이 읽고 나서 그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더 뜻깊을 것 같아요. 기찬의 제안에 지원은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그 감정은 이제 점점 더 편안하게 다가왔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지원은 대답하면서 기찬과 함께할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녀의 삶 속에 기찬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의미들이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카페를 나서며 지원은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가면서 그녀는 자꾸 기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마음의 변화. 이제 그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녀는 자꾸 기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느꼈던 마음의 변화. 이제 그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 이상 고립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다음 주 토요일. 지원은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젯밤,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는지 기찬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다가올 시간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 자신에게 다시 돌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아침을 차리며 지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기찬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익숙한 아침을 보내왔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식탁에 차려놓은 밥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남편인 태영은 여전히 잠든 채로 방에 누워 있었다. 그가 일어날 때까지 지원은 그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태영의 무관심은 이제 그녀에게 일상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텅 빈 공기가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지원은 이제 그 공기가 자신에게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사 준비가 끝나자 지원은 태영에게 조용히 밥을 내놓았다. 밥 됐어. 태영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응. 대답은 짧았다. 그렇게 식사는 또 다시 끝났고 태영은 거실로 향했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은 기찬과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길게 시간을 끌기보다는 그냥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집을 나섰고 겨우 몇 분이 지나자 문화센터가 보였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신앙송 모임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는 기회처럼 다가왔다. 기찬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기도 동시에 그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문화센터 앞에 도착하자 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오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가 말하면서도 그녀를 신경 써주기 위해 손끝을 살짝 건넸다. 지원은 기찬의 손끝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만큼 그의 존재가 지원에게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오늘은 어떤 시를 읽을까요? 기찬이 물었다.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백처럼 말을 꺼냈다. 그동안 많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찬 씨와 다시 만난 후로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원은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연결이지요. 기찬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날 모임에서 기찬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지원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때 기찬은 학교 방송반에서 활동하며 여러 번 시를 낭송했던 기억이 있었다. 지원은 그때의 기찬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 그의 태도, 모두가 자연스럽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모임이 끝난 후 기찬은 지원을 살짝 부드럽게 보았다. 오늘은 시간 괜찮아요. 조금 더 이야기할래요. 기찬의 제안에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점점 더 기찬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밀려오고 있었고, 지원은 그것이 기찬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럴까요? 지원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지원은 자리에 앉으며 기찬에게 고백했다. 사실 태영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요. 지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은 그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 관계는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을 통해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지원에게 너무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기찬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주려고 하는 듯 보였다. 지원은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깊은 위로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기찬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그녀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에요. 지원은 조용히 말하며 기찬을 바라봤다. 기찬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따뜻한 존재가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그때 기찬은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마치 어두운 밤,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원은 기찬의 손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건넨 손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보여준 따뜻함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나도 고마워요, 지원 씨.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기찬은 조용히 말했다. 그가 한마디 던진 그 순간, 지원은 그 말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감정을 일깨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결심을 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이상 홀로 외로워하지 않겠다. 그녀는 그 결심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결심을 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더 이상 홀로 외로워하지 않겠다. 그녀는 그 결심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 종일 들었던 기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변화가 두려웠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느꼈다. 기찬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모임에서의 따뜻한 대화, 기찬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가 들려준 시들,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요하게 흐르던 삶의 물결이 기찬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자 지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며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기찬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기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모든 일이 너무 조용히 지나쳐서 그 어느 때보다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화는 고요히 울렸다. 마침내 기찬이 받았다. 안녕하세요. 지원 씨. 오늘도 모임에 오시겠어요? 기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한마디에 지원은 약간의 떨림을 느꼈지만 그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네, 오늘도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찬의 말 속에서 이미 그가 그녀를 반가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찬의 말이 되새겨졌다. 그가 그녀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런 작은 친절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깨달았다. 오늘은 문화센터로 가는 길이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아침 공기는 상쾌하고 그녀는 그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기찬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고 동시에 태영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안감을 덜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로 했다. 기찬과의 만남이 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기찬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도착하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원 씨,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읽을까요? 기찬은 여전히 차분하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시를 읽고 싶어요. 지원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에서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윤동주의 시 별해는 밤을 떠올렸다. 그 시는 언제나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시였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윤동주의 시는 참 아름다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두 사람은 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기찬의 목소리가 다시 강당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별을 보며 그리운 일을 생각해. 그 시를 듣고 있자니 지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감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에게 그 시와 기찬의 목소리는 마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듯했다. 시가 끝난 후 기찬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지원 씨, 이 시는 정말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죠. 과거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죠. 기찬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네, 맞아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놓친 것들이 떠오르곤 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이해가 느껴졌다. 기찬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들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를 안겨주었다.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삶 속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임이 끝난 후 기찬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찬의 제안에 지원은 잠시 생각을 했다. 일상 속에서 고요히 지나쳐왔던 시간이 떠오르며 기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기찬 씨. 그렇게 해요. 카페로 향하는 길에 지원은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많이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태영과의 갈등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고 이제야 그 감정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기찬과의 대화는 그런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이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찬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지원은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지원은 자신이 다시금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겁고 차가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기찬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느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찬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지원은 그동안 감추고 살았던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지원은 자신이 다시금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신호일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보내는 작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 달라지는 몸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큰 고백이 되곤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감지되곤 하죠. 몸의 작은 이상을 느끼고 그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의 차원을 넘어 자신을 사랑하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과도 마주치는 날이 줄어들고 일상의 작은 대화조차 희귀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마주하며 점차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필요로 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요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지나가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기회가 아닌 작은 순간에서 소중함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작은 변화나 고통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내 몸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돌봄,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고민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우리를 아끼고 살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손길이 삶의 의미를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과 눈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 사이의 끈을 느끼고 그 끈이 만들어내는 감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이나 큰 변화가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이 힘들어질 때 그 신호를 지나치고 혹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련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나 낮에 잠시 앉을 때 또는 손끝이나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문제들이 모여 큰 건강상의 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가끔씩은 자신에게 따뜻한 한 잔의 차를 주고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으며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힘, 사랑하는 사람과의 침묵 속에서도 그 침묵을 견디며 그 안에서의 따뜻한 손길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많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변화가 결국은 나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서로의 곁에서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삶에서 필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의 속도는 때때로 너무 빨라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곳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간단하게 울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은 변화에서부터 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